대선 전국 주요 현안 여야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후보 지금 발언 들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 수도권 표심 공약 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박수영 의원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충청 표심 공약 행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선의 캐스팅 보트는 충청이거든요. 충청에서 이긴 후보가 계속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충청이 매우 중요한 데다가 우리 윤석열 후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이제 표박가리를 하고 주민들한테 어필하는 이런 기회를 갖고 있는데 충청의 중요성, 지금 우리가 TK, PK, 충청 그리고 서울은 이기고 있고 네. 경기와 전남, 호남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을 더 굳건하게 다진다면은 대선 승리에 더 한 걸음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주말 휴일 다 서울 수도권에 계십니까? 네, 오늘부터 5, 6일 정도 기간 네. 동안 이제 수도권에서 5, 6일. 서울, 경기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고요. 네. 충청 지역의 민심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메타버스 이제 첫 일정을 충청에 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아마 양당에서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알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선 뭐 47일밖에 안 남은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저희가 일부에서 전국 승려대회 그 모습, 현장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그 승려들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정청래 의원도 이제 가시긴 가셨는데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지는 못한 것 같고 아마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불교계가 이렇게까지 뿔난 거는 정청래 의원 발언이 도화선이 됐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좀 누적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실기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발언 자체가 작년 10월 5일,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 때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지금 벌써 1월 넘어가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실기를 좀 하신 감이 있습니다. 진작 초기에 이렇게 가서 사죄하고 좀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못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커진 것이 작년 연말에 문체부에서 했던 뭐 캐롤 캠페인, 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캐롤만 캠페인을 하느냐 이런 불만까지 불교계에서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역시 실기한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 초기에 빨리 가서 사죄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오늘 홍준표 의원이 캠프 참여는 무산됐다. 직접 글을 올려서 홍 의원과의 원팀 구상은 뭐 이 카드는 사실상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정치는 생물과도 같은 거라서 네.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홍준표 전 대표께서 작은 이익보다는 큰 대의를 찾아주시기를 저는 뭐 강력히 바라고 있고요. 예. 이번에 이 무산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공천 문제를 얘기하신 거는 네. 사실 시적절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적절하지 정권 못했다. 교체라고 하는 우리 국민적인 큰 열망이 있는데 지금 대선에 몰두해야 될 때지 지방 공천에 특정인을 찍어서 이렇게 공천해달라고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네. 국민적인 열망에 찬물을 끼울 우려도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공천 문제, 지방 공천은 완전히 보내버리고 넘겨버리고 대선에 몰두해서 국민적인 열망을 충족시켜 드리는 게 저희 당 모든 당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의원 발언이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홍준표 의원이 이게 비공개 회동에서 아주 짧게 나온 얘기인데 이게 밖으로 나온 게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이제 윤핵관 얘기도 다시 거론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판에 뭐 비공개 회의라는 게 있나요? 저도 지난번에 정치판에 의총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없군요. 발언했던 것이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나오니까 바로 언론에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치판에서 하는 얘기는 하나하나 비공개는 없다는 마음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이야기 할 때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윤 후보께서는 공정과 정의, 법치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예. 공천은 원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대통령이 됐다고 찍어서 누구를 후보로 내보낸다. 대선 후보라고 누구를 찍어서 내보낸다. 이런 건 본인의 스타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지 않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참 대통령 선거의 무속 이슈 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주제인 것 같기도 한데, 자 먼저 이 건진법사 캠프 관여했다 논란 좀 수그러드나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 다 뭐 사실 무근이고요. 네. 저희 선대본부의
임명장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그 역수련협회 회장한테 임명장을 준 일은 있지만 예. 저희는 준 일이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뭐 고문이니 자문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지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주지 않았다는 건 확인이 됐고요. 저는 뭐 그것보다도 본질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선거가 이제 좀 그 정책 공약 위주로 정상적으로 네. 돌아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지지율이 반전돼서 우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걸 뒤집기 위해서 좀 프레임을 무속 프레임을 네. 씌우고 있는데 이 선거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안타깝죠. 국민들은 희망의 불씨를 선거에서 대선에서 발견하고 싶어 하시는데 예. 이런 뭐 아주 지엽적인 프레임으로 선거를 끌어가는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뭐 그 법률적인 조치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도 참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해결을 못하고 이거 판사한테 가서 결정 내려달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여든 야든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시스템을 갖고 갈 것인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근데 김은혜 의원도 이게 명예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적 검토 그럼 안 하고 계십니까?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 들었는데 네. 그 나중에 뭐 법적으로 조치를 고발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자꾸만 법으로 가져가는 우리 정치가 예. 그만큼 무력하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못 드리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무속 논란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국민의힘 경선 때부터 이제 자초한 거다. 자, 이런 얘기신데요. 마지막으로 얘기 듣겠습니다. 예, 그 자꾸 저 가정을 해서 국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만약에 미치면 어떡하겠냐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되고 왕자 문제만 해도 이번에 MBC가 보도한 녹취 파일에서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지지자 중에 한 분이 너무 우리 후보를 좋아해서 계속 써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만일에 아니라면이라는 가정을 두고 자꾸 이성 의원님 말씀하시면 그건 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아니라 밝혀진 게 팩트로. 아니고요. 그건 밝혀진 바가 없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 아니 뭐 그 무속인이 예. 써줬다는 것도 밝혀진 바가 없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이 다 팩트로 보는 TV 토론에 말씀하셔야지. 왕자를 몇 번이나 쓰고 나와서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아니, 뭐 이웃 할머니가 계속 써줬다라고 얘기하면 해명을 국민들이 내놨지 그걸 믿습니까? 않습니까? 이웃 할머니가 써줬다고. 근데 그걸 자꾸 아니라고 주장하시려면 반증을 내셔야죠. 예. 반증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으로 자꾸 얘기하시면 뭐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노리시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혹을 뭐, 계속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검증도 있고 네거티브도 일부 있고 자, 이 사이에서 유권자들이 보시면서 다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